자, 이제 명상차를 논하다. 80페이지. 우리가 이제 여기 차 명상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 하는 경지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네 단계로 이제 경환, 공화 네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경단계, 거울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은 두 가지로 보통 합니다. 직관과 추론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알아차림은 이제 직관이 속해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관과 추론은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같은 거,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는 알미입니다. 직관도 알미고 추론도 아는 알미예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는 이 수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80페이지. 전환의 알무로서의 거울.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호공에 비유되는 공성이 거울의 맑고 밝음으로 작용합니다. 호공과 같이 텅 빈과 상반된 것, 즉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경박하게 생각하는 견해를 없애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남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 호응과 같이 텅 빈 게 바로 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견해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제 견해를 없애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남을 말합니다. 이 일어남이 곧 영향입니다. 그 훈습이 그래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견고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온갖 고통을 일으킬 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즉 무상과 공성을 보여주는 자연현상이나 큰 스승의 말 한마디나 동작의 자극이 있으면 공성이 드러나고 공성을 알고 있는 지혜가 즉각 반응하여 깨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성이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다 공성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사물 같은 것도 전부 다 의존하고 있죠.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서로 의존하고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사회 구성원 모든 것이 인류가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상호 의존하고 있으면은 뭐가 없느냐?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독립된 개체가 없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이해하려면은 연기를 생각하면 공성을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물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딱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자연현상이라든지 스승의 가르침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지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무슨 말인지를. 내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 빈 거는 맞긴 맞는데 이게 안 드러나 있는 거죠. 거울 같은 마음은 분명히 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근데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그게 드러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소동파가 이제 어느 스님한테 가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유정의 슬픔은 간두고 무정의 슬픔을 듣고 오너라. 무정이 뭡니까? 이 자연계이죠. 그래 말을 타고 막 가다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으면 얻어요. 그 폭포 소리가 뭡니까? 자연의 무정의 슬픔이죠. 그 폭포 소리가 바로 무상을 보여주고, 무상의 다른 이름이 상호 의존의 연기고, 연기 다른 이름이 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본성, 공성의 마음의 본성이 탁 드러나는 거죠. 그걸 같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서 뭐가 없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죠? 뭐가 없어졌을까?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깨진 거죠. 소리는 변하는 거니까. 또 소리는 혼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 기반이 있거든. 상호 의존 관계.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자체를 남기지 않는다. 공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무상이라든 연기라든 공성이 소리를 통해서 탁 드러나니까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견해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는 마음의 본성이 탁 나타나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죠.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께 계속 한마디 탁 읊으면은, 그만 제가자나, 또는, 출가자가 한마디 듣고 딱 깨달음 얻는 이들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하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카센나라는, 그 고개사가 있는데, 고개하려고 할 때 부처님이 다 오셔가지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들어서, 이 얘기를 이렇게 개송을 탁 읊어요. 네, 개송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나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 듣고 딱 깨달으면 없거든요. 아란이 돼요. 그게 은하의 대오죠. 자, 말하자면 그렇다 하는 얘기요. 자, 거기. 예. 자, 자극이란 상호 의존으로 나타나므로 공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공성은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공성이라 하는 건 부분에 의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분에 의존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공성입니다. 그죠? 예. 진성스님은 뭘 의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의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육체는 뭘로 의존하고 있어요? 현재 의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작용?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건 의자잖아, 의자. 그죠? 육체는 의자를 의존하고 있지. 그러면 이게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뭐 실체가 있는 없잖아요. 부분이라 하는 거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게, 근데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성은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극 자체가 공성의 현현입니다. 내가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어? 상호 의존이고 부분이잖아요. 자극을 주고받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알아차림도 공성의 현현입니다. 현상의 실체의 없음을 깨뜨려보는 직관과 통찰 사유가 자극의 수단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극의 수단이 되는 게 이제 실체 없음을 깨뜨려보는 직관, 통찰 사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직관과 통찰 사유를 통해 가지고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구나, 공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수단이 공성을 나타내는 것이자
공성이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직관과 사유는 모두 마음의 특성인 대상을 아는 알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미, 전환의 힘인 것입니다. 즉 알미의 내용이 텅 빈 공성이며 공성을 아는 암도 텅 빈 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인 텅 빈 알미, 마음 거울에 대하여 공성을 아는 마음이 직관이 되고 사유가 되어 본성이 마음 거울을 알 때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직관과 사유가 마음의 특성이 대상을 아는 알미다 했어요. 아는 것이 전환하는 힘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죠. 알의 내용이 이술류 유라고 한다면 대상이 인식된 사물을 어떻게 보일까? 있음으로 보이는 거지, 있음으로. 알의 내용이 무상이라면 대상을 무상을 보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알의 내용이 텅 빈 공이라면 대상을 인식할 때 그 실체 없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미 전환이 힘이다.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른 말을 좀 해볼까요? 자, 이 안다 하는 게 이제 무한잠재력이라고 한다면은 이해할란가? 안이 무한잠재력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학교 다녀가지고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원 마치고 박사학위를 땄다. 예, 합시다. 근데 이분이 전공하는 게 뭐냐,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사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바로 알미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알미, 상상할 수 없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는 안닥하는 게 어떤 힘을 갖고, 암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만 펼치면 그런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이 바로 아는 알미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미 이제 마음 거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갖 텅 비어 있는 걸 뭐가 돼요? 온갖 지식을 다 갖추는 장소가 되는 거지. 텅 비어 있는 이 장소에 수많은 지식을 함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량하고 있는 지식이 매우 세속적이고 있음을 근거한 정보라 그런다면은 저장하고 있는 마음의 이름을 뭐라 그럴까? 그걸 아리아식이라 그래요. 근데 온갖 텅 빈 이 마음에 저장되는 것이 다르마가 저장이 된다면은 그 마음을 뭐라 그러나? 대원경지라고 하지. 큰 거울 같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 혼 같은 마음인데 그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다. 안닥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깨달음으로서의 거울, 이제 전환으로서의 거울은 그렇죠. 이 안닥하는 이 바탕이 혼같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비어 있는 마음은 보통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사람으로, 동물로, 귀신으로, 천신으로 결정을 안 돼 있어요. 남자, 여자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근데 비어 있는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게 알미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남자가 좋아.
강한 인식을 가지고 다음 생에도 난 남자 태어나야지 하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마음이 저장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나는 여자가 좋아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생에 남자지만 난 여자가 더 좋아. 다음 생에 나 여자가 될 거야. 이렇게 강하게 마음먹으면은 그 정보는 마음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다음에 부모를 만나 태어날 때 그게 작용해가 그 정보가 그 경험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남녀를 결정이 안 돼 있었지. 마음먹기 달렸어. 이제 죄를 많이 지고 업을 많이 짓고 이러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이 전환으로서의 이 알미라고 전환의 알므로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환할 수 있는 바탕이죠. 바탕이 뭐냐 이게. 전환의 바탕은 바로 고운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깨달음으로서의 거울을 보죠. 지금 이제 바탕이 이제 그 호응 같은 마음이라 했지만은 암 자체가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전환이 된다고 얘기했죠. 깨달음도 그거 같다 보면 돼요. 범부의 알매서 지혜의 그러니까 무명의 알매서 지혜의 알무로 바뀌어버리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다. 예, 이거는 분별이 무분별을 얘기합니다. 무분별. 분별심이 딱 일어나고 딱 둘로 탁 나눠지는데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객이 탁 사라져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예. 주객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주객이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마음을 모를 때 의식이 깨있지 못하면은 그건 무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무지일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술이 잔뜩 취했을 때, 잠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때, 밤새도록 정진, 그 다음날 같이 밤 한지만 자고 정진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한 것 중에서 깨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죠. 예, 깨있지 못할 때, 예,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건 무지예요. 근데 이제 의식이 깨있어. 깨있으면서 주객이 없는 되면 무분별되면 그거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의식이 깨있느냐 안 깨있느냐. 또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 또 하나 더 있어. 미친 상태. 미친 사람 보잖아요. 깨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몰라요. 그런 사람. 별것 제가 다 가르쳐 드리죠. 지금 여기 논서에 나와요. 섭대승론에 보면은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 혼침이 빠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마음을 알아가면서 최종에는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즉 물에 물을 타듯이 주객의 마음에 사라질 때 텅 빈이 드러나서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우주법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지혜의 몸을 이룰 때가 깨달음입니다. 경단계는 이제 마음이 마음을 알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텅 빈 알의 거로서 모든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단계이면서 그거를 통해 접촉이 시작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경단계는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마음을 알아가는 첫 단계예요. 그럼 최종 단계는 뭐냐? 마음이 마음을 모르는 게 최종 단계예요. 그게 깨달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참 어렵다. 자, 마음 거울 속에서 샷디. 거울은 뭔가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고 사요 관찰하는 것이므로 관에 비유하면 됩니다. 볼관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관은 현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샷디가 익어지면, 알아차림이 익어지면 찰나산매가 일어나고 찰나산매가 생길 때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샷디에 의해서 관찰하는 마음 거울이 나타나지만 도리어 이 관찰 속에서 샷디가 작용하게 되고 분명한 암과 바른 암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두 관이라는 영역에서 함께 작용합니다. 관이 뭐냐면 마음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샷디를 처음에는 샷디에 의해 가지고 관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관을 통해 가지고 분명한 암, 바른 알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온 바른 암, 삼파드나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샷디를 바르게 인도를 해요. 샷디가 엉뚱한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제지를 가하기 바른 알미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관찰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샷디, 분명한 암, 바른 암이 전부 다 관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샷디 번역으로서 알아차림은 현상을 기억하다, 정신 차리다 뜻이 있으며 주객, 즉각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기억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냅니다. 이 샷에 대한 얘기예요. 이 기억이라 하는 게 그런 건데, 수행은 뭘로 하느냐면 기억으로 해요.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은 수행이 어렵습니다. 기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서 대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면 얼마 정도까지 갈까, 그 기억이? 어때요? 기억이 1시간 가겠습니까? 10분 가겠습니까? 어떤 정도 이 기억이 갖고 있죠? 첫 사물을 대할 때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기억이 몇 분 정도 지속될까? 아십니까? 모르죠? 누가 대화를 해가지고 기억했다 이러면은 몇 분 정도 지속될까 하는 게 있어요. 대개 이제
이야기 20분 정도 지속되는데 기억이. 20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의식이 24시간 넓게 있다면은 그 기억은 어떨까? 좀 오래 가겠죠. 근데 왜 오랜 지난 거가 기억이 확 남는 건 뭐예요? 상대편이 기억을 못 하는데 난 생생한 기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간두고 네. 저녁 잘 때 기억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억은. 있어? 없어. 아니 저녁에 잘 때 기억해뒀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안 사라져 버려요? 기억이? 그죠? 기억을 휴대폰으로 사라지시고 안 사라지시고. 그래? 그럼 기억력이 좋은데. 기억력은 좋아요. 누가 봐도 그래. 어떻게 그 여전까지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래. 예. 아니 그건 기억은 옛날 기억을 얘기하고 오늘 저녁에 잘 때 내일 뭘 해야 되겠다고 기억하고 그 다음 아침에도 그 기억이 남아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죠. 남는 경우도 있고 안 남는 남는 경우도 경우. 있고 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남는 경우는 이제 저녁에 이제 내일 뭘 할까 기억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다 그때도 실행할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기억해뒀다가 아침에 그 기억을 난다 안 난다 날 수도 있고 안 날. 애매하네. 근데 나는 경우가 많지. 왜냐면 내일은 내가 뭐를 해야겠다고 그 순서를 일을 해놓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진짜 그 수행자예요. 아니 저는 일반 사람은 거의 기억 못해요. 입을 딱 이렇게 딱 덮어쓰면서 뭐 생각이 났다. 내일 해야지 생각하고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억하는 얘기야. 기억 드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에이, 의심스러워. 있고. 오늘 저녁에 가서 잠잘 때 한번 시험해보고 내일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지. 내가 왜냐면요. 기억했다 그 다음날 물어보는 거가 어제 저녁에 내가 이 얘기 했잖아 이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거 말고 내가 스스로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기억해뒀다가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기억하는 얘기지. 오늘 경험했어요. 예? 오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 어제 저녁에 기억했다가 내가 뭐를 갖다 가방에 넣었는데 안 꺼냈잖아요 선생님. 그럼 저녁에 기억을 했다. 내가 아침에 꺼내자고 일어나서 꺼내. 그럼 그 기억 아니에요? 기억 맞아. 그럴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기 뭐고 앞으로 치매는 없겠어. 의식이 아니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그건 머리는 그렇게 공부하는 머리가 없네요. 뭘 외워야겠다. 아니 기억이 좋으면 공부한 머리도 좋지 왜 그래? 배우는 거가 배우는 힘들죠. 근데 기억력은 누가 봐도 다 그래요. 어떻게 그날 있었던 거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 기억 못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잘하겠어요. 근데 집에서는 안 됐으니 집에서 하면 딴 생각만 나 진짜. 거기 가면은 되는데 여기서는 안 그게 돼요. 집중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행은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읽어볼게요. 그래서 거기에 샤티 번역으로서 알아차림은 현상을 기억하다, 정신 차리다의 뜻이 있으며 즉각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기억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냅니다. 정신 차림은 명료한 의식 상태를 뜻합니다. 깨 있어야 기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의 차림은 정신 차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차림의 알은 비언어적인 알일 수 있습니다. 이 비언어적인 알은 말과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본래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경계의 바람이 불며 마음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대상이 부딪히는 물결이 알무로 작용하고 그 정보는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약한 자극은 기억으로 남지 않거나 단기 기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상적이거나
강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말과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적인 것이다. 알미라 하는 거. 예. 비언어적인 알면 마음의 본성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금방증이 생기고 이러면은 안 돼요. 잘못된 수행 중에 하나가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악명상. 자,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참 좋은데, 그 음악에 뭔가 마음을 투신시켜서 음악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일에 그게 명상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건망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대상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 너무 심하면 그렇다. 그런 사람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 명상이 다 좋을 수는 없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음악 듣고 참 좋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뭔가 마음을 투신해가지고 그 음악 속에서 지낸다. 자기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이제 일상생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차를 타고 갈 때 이 옆에서 어머니가 이리를 가라 저리 가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인데 왜 어머니 지시를 받고 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적지에 내려 물어봤어요. 왜 어머니 지시를 받고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건망증, 길치가 생겼다. 그 길치가 어떻게 해서 길치가 생겼습니까? 음악 명상을 해서 그렇다. 다시 그러면 음악 명상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샤티 음악 명상 한다면서 샤티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샤티라고 봐야죠. 뭔가 마음을 투신해가지고 그냥 그 음악하고 하나 되는 걸 목표로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이게. 그 주위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격려하고 이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길치가 생겨버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지. 그 대상과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영상 음악할 때 손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빠진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감정이입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감정이입은 기분이 좋을 때, 내 감정이 긍정적일 때 감정이입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분노,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감정이입을 한다.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나쁜 감정과 이입하게 되면 늘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대상에 대한 이 지각하는 게 없다. 그렇게 하면 그건 미혹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정신 차리면 명료한 의식 상태를 뜻합니다. 깨 있어야 기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정신 차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차림의 알은 비언어적인 알일 수 있습니다. 이 비언어적인 알은 말과 생각을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적인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경계에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대상에 부딪히는 물결이 알무로 작용하고 그 정보는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약한 자극은 기억으로 남지 않거나 단기 기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상적이거나 강한 자극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기억 정보가 현실로 나타나려면 현실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상을 아는 알입니다.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뭘 지혜를 하느냐면은, 대상이 머물지 않는,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은 지혜가 되고, 대상이 머무는 기억은 망념이 됩니다. 그건 집착이죠. 어느 사람이, 두 사람이 절친인데, 한 사람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첫날에 그렇게 헤어졌는데 좀 지나가고 뭐 화가 풀리면 참 좋은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는 얘기야.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당신 나를 모독을 했기 때문에 난 참을 수가 없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일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상대에게 내가 비난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거 좀 지나가 없어버리면 괜찮은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4일 가면 점점 기억의 힘이 강해져요. 나는 내가 사과 받아야 되겠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집착이라 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기억이 머물러 있는 거지. 그 대상이 머물러 있는 기억은 망념이라는 요구를. 그럼 그러면서 의식을 발바닥에 두버리면 사실 그런 정체가 사라져요. 의식이 머리에 있으니 계속 헤아리는 거.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나. 왜 이런 이야기 중요하냐? 바닥이 유리야. 한쪽에. 그 유리 밑을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한 1m나 2m 이상이 낙차가 있어. 그럼 그 위에 유리를 딱 덮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쪽에 있어. 아기를, 아기에 부르는 거야. 자, 한 아이는 5개월 됐고, 한 아이는 10개월 됐다. 그럼 어머니가 부르면은, 10개월짜리 아이는 어머니 부르기 막 하다가, 유리 밑에 이렇게 탁, 떨어진 같이 보이잖아요? 그거 가지를 못해요. 멈춰요. 왜?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5살짜리는 어떨까요? 5살이 아니라 5개월 된, 5개월 된 아이는 그러면은, 10개월 된 아이는 멈추는데, 5개월 된 아이는 지나서 어머니 품이 안길까요? 그 아이도 역시 두려워서 못 갈까요? 왜? 인식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야, 그렇구나.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달라요.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도리어 재미있어 한답니다. 그렇죠. 5개월짜리는.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네. 그러면 10개월짜리는 왜 그 앞에 머물러 앞으로 못 갈까? 떨어지면 안 된다. 다친다. 뭔가 정보가 있는 거야. 정보가 의식이 들어와 있는 거야. 예, 그렇지. 어머니가 주입시키 줬겠지.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못 가고 5개월 아이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재밌어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기를 움직이는 게 뭐야? 과거 정보, 과거 경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기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이 현재 삶을 결정한다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TV를 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대선 후보들 뭐 전부 다 사진을 쫙 붙여놨다. 어른들이 이리 딱 보고 얼굴 보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랬는데 아이는 엉뚱한 데가 될 거야 이랬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럼 대통령이 됐을까? 어른이 지목한 그 사람이 됐을까? 아이가 지목한 그 사람이 됐을까? 아이가 지금 왜일까? 전생에 그거가 전생을 봤기 때문에. 아이가 전생을 본다니까 그게 좀 더 황당한 거 같아. 아니 근데 아이가 인식적 그거를 모르면서 그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 5개월 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 건너간다는 소리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진성 스님은 어떠신가요? 모르겠는데요. 같은 이야기에 앞에 5개월 아이와 10개월 아이와 똑같은 얘기 사례가. 초등학생이 딱 지목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더 많았던 거예요. 어른보다. 왜 그럴까? 언어는 온갖 정보가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야. 심지어 편견까지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집어내지 못하는데, 초등학생은 그런 정보가 없잖아. 순수하게 보잖아. 그래서 정확하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TV에서 하더라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다. 결국 포인트는 뭔가 하면, 정보, 경험, 과거의 경험. 이런.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는 지나와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에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 이 가르침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을 한 칸이 날려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기억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거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신 차림은 명료한 의식 상태를 뜻합니다. 깨 있어야 기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의 차림은 정신 차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차림의 알면 비언어적인 알미 기수입니다. 이 비언어적인 알의 말과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적인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이게 다 이야기한 거네. 경계의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대상이 부딪히는 물결이 알무로 작용하고 그 정보는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약한 자극은 기억으로 남지 않거나 단기 기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상적이거나 강한 자극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찰해야 되는데 자극적이질 않아요. 현상들이. 자극적인 거만 금방 알고 오래 기억할 건데 수행이 경계락하는 게 자극적이지 않는 걸 대상으로 하니 나중에 그 일어나고 사람이 보다 그만 혼침이 와버리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해야 돼. 혼침을. 그래 일어나고 사람을 철저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강한 인식이 돼가지고 대상과 딱 직면하게 될 수가 있는데 강한 인식이 안 되면 다 그냥 사라져. 제가 수행을 할 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수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수행을 할 때 다 잊어버려요. 기억해보면, 그 경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그걸 연필로 이렇게 기록해둬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강한 자극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강한 자극이 있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한 얘기지만, 이렇게 고개를 올라가는데, 땀 흘리고, 호흡을 몰아쉬고, 이러는데, 뭐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땀도 없고, 숨도 몰아쉬지 않고, 막 땀을 흘리고, 손을 몰아쉬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은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나타난 거지. 한 20분 동안 계속. 그 놈은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난 뒤에 그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게 벌써 90년대에 체험한 건데, 미얀마 갔다 와가지고 93년도 갔다 와. 그 2000년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98년도였는지 99년도 기억이 안 나요. 인도의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달람산을 가자 해서 가다가 어느 설산이 보이기를 가면서 체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떤 경험이냐? 눈을 떠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상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기억이 안 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저 자신이 저희 공부하러 2층 올라가면요. 첫번에 갔을 때 거기 대나무 있는데 거의 다 물렸거든요. 그 가자마자 생각이 나요. 생각이 딱 나요. 그거 나하고 지난번에 왜 나 아닌 사람이 앉아 있었잖아요. 너무 신기해. 지금도 그 생각이 너무 나와 똑같이 생겼는데 너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는 누구니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물어봤거든요. 있더라고. 근데 거기만 가면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또. 그거는 확실히 환영인 거예요. 그렇죠. 네, 환영이에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놈은 모양이 없었어. 색깔도 없고.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대상이 부딪히는 물결이 알무로 작용하고 그 정보는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약한 자극은 기억으로 남지 않거나 단기 기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약한 기억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억에 대한 얘기는 저녁에 기억했다가 아침에 그대로 저녁에 그날 체험했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래요. 그 수행자는 깊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설잠 잔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논술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보면 자기 언제 잠드는지 모르고 깊이 잠들었다면 기억을 못할 건데. 그 기억한다니까 두 분 다 불면증이 있는다. 뽀록 났어. 이제 알았어. 몇 시간은 꼭 자요. 잠 자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기억 정보가 현실로 나타나려면 현실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상을 아는 알입니다. 내 대상 무엇이 탁 알면은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알미 전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은 알을 결정합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처음 보는 사과를 주면 먹는 것인 줄 모르고 불리거나 던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것은 사과라고 얘기해주고 먹는 것을 보여주면 사과에 대한 기억 정보가 심어져서 다음부터 사과라는 말을 듣거나 비슷한 것을 보면 사과라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기억과 알은 서로 의지하여 과거의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고 명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은 안 잊어버리고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명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억과 알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보는 것에 의해서 암과 기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봄은 마음의 본래적인 성품으로서 거울같이 비추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본래 깨달음의 마음의 본성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승기신론에 있는 뭐는 그 맑은 거울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쭉 눈으로 쭉 보이잖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의 바탕이 맑은 거울 같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은 이게 투표보다 작잖아, 눈이. 근데 보이는 거는 투표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몇 억백 번 다 본다, 이게야.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눈이 있다는 공통점. 모든 생명들. 그런 것만, 모든 생명의 본성은 맑은 거울이다. 맑은 거울이 비유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진성 스님이 이게 이래 앉아있으면 주변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 스님보다 내가 마음 거울이 조금 더 뚜렷해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저 밑에 커피숍부터 이 건물 자체가 다 보일 뿐만 아니라 이쪽 골목 뒤쪽에 사거리까지 주변이 다 보이죠. 종로구청까지 갑니다. 더 넓히면은 서울역 강화문다. 이거는 뭘 보느냐 하면은 이것도 기억이에요. 이미지가, 기억된 이미지가 탁탁 나타나는 거. 내가 막 이쪽을 억지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잖아. 예? 그렇죠. 기억력이 좋다는 거지.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린다는, 안 잊어버린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관심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나겠지. 근데 새로운 데 가서 그런 데는 기억이 나. 그러니까 또 같이 가는 게 너만 기억이 나는 게 있거든, 친구들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주의를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통째로 그냥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한꺼번에. 제가 십몇 년 전에 맨하탄 갔잖아요. 맨하탄이 보여요. 불광사, 대만 불광사도 보여요. 저기 어디고 인도 달람살도 1년 살았거든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가을까지 살았는데 그 달람살라 골목이 보여요. 달라이라마 집무실도 보이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얘기하자 뭐. 근데 그런 거 그게.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앉아있어도 자비선사가 다 보이는 이유도 거기에입니다. 그건 전부 다 이미지로 보이는, 이미지. 그냥 사물 보듯이 그리 보이는 거예요. 그건 기억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암과 기억은 순환적으로 하나입니다. 모두 거울같이 비추보는 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샤띠에 의해서 일어난 관찰이 중심이 되어 이 관 속에서 샤띠, 찰나삼매, 분명한 암, 바른 알미 작동함을 알아야 합니다. 관이 뭡니까? 거울입니다. 이게. 때문에 집중 명상이 사마타 명상을 사마타관, 이를 번역하면 지관이라고 부르고 분석 명상이 이파사나 명상을 이파사나관 또는 관관이라고 번역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본닥하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게 시각장애인들은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전자판 있잖아요. 전자판을 손을 눈이 없으니까, 이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어떤 뭐, 골목이라든지, 또는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이라면 어떨까요? 예.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게 시각에 관계되는 내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본다 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능경이 나옵니다. 그럼 물어요. 안 하나? 장님은 사물을 보겠느냐, 보지 못하겠느냐? 아니, 못 봅니다.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니다, 본다. 그걸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봅니까? 하니까. 깜깜한 걸 본다. 그렇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깜깜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는 마음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기운? 기억난다고? 기억력이 좋다고. 아, 기억력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몇 번째 공명이냐고 가르쳐 줘요. 그럼 그 다음번에 몇 번째 저하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이신 분을 내가 한번 나이 드신 분을 한번 같이 다녀봤는데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종목이 몇 번째 집이고 몇 번째 어디로 가는 걸 다 기억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오면은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 육안은 못 보는잖아요. 못 보는데도 보이는 거,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 하는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그게 거울이. 진짜 신기해.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마음은 신비한 거야.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피아니스트였는데 이 양반이 웬일인지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칠까 싶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거든. 자, 거기에 거울같이 비추는 관 속에 작용하는 알아차림에 의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상유타 니카에 의하면 호흡에 집중하고 관찰할 때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거울같이 비추보면서 알아차림하면 체험의 결과로 대상에 대해 경험합니다. 몸의 반응이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기쁨을 경험합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마음작용을 경험합니다. 희망을 경험합니다.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마음을 집중합니다. 마음을 해탈케 합니다. 무상을 관찰합니다. 탐욕이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소멸을 관찰합니다. 버림을 관찰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해 경험합니다부터 마음을 해탈케 합니다까지는 사마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을 관찰합니다부터 13번째 버림을 관찰합니다까지는 이파사나가 아닙니다. 이게 상유타 니카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자체가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거울 속의 샷띠, 내 관찰 속의 샷띠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하죠.